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, 이게 최근 미국 시장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사 압박 이슈랑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막 얽혀서 돌아가는 복잡한 상황,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.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, 뭐 유튜브 녹취록이나 뉴스 기사, 분석 자료들 쭉 보면서 2025년 7월 31일, 이 시점의 시장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, 그 의미는 또 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어떤 게 중요했고 왜 중요했는지 바로 한번 파헤쳐보죠. 와, 근데 진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14개 대형 제약사한테 보낸 서한이네요. 뭐 일라이릴리, 노보노디스크, 화이자 이런 데 다 포함됐죠. 네, 맞습니다. 60일 안에,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약값을 대폭 내려라. 와, 이거 정말 파격적인 요구 아닌가요? 핵심은 다른 선진국 중에 제일 싼 가격, 그 최국 대우, MFN 수준으로 맞추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왜 지금 이걸 꺼내든 걸까요? 네, 아주 강력한 요구죠. 이 최애국 대우, 그러니까 MFN 모델은요,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약값을 훨씬 비싸게 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. OECD 평균 한 2.8배, 브랜드약은 뭐 4.2배까지도 비싸니까요. 이걸 이제 글로벌 무임승차다. 이렇게 보고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죠. 사실상 이건 뭐 강력한 가격 통제 카드라고 봐야 합니다. 가격 통제요. 네. 그래서 이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제약주들이 바로 반응을 했어요. BMS가 한 5%, MSD 4%, 화이자랑 릴리도 2% 넘게 떨어졌고요. 특히 이게 프랑스 기업인 사노피는 무려 8% 이상 급락했더라고요. 와, 사노피는 타격이 엄청났네요. 네. 심지어 한 투자은행은 만약 이게 진짜 시행되면 2030년까지 주요 제약사들 매출이 무려 700억 달러 줄어들 수도 있다.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. 이야, 700억 달러. 제약주들이 이렇게 휘청이는 가운데 그럼 미국 증시 전반도 좀 안 좋았겠군요. 네, 맞아요. S&P 500 지수가 0.4% 내렸고 나스닥도 뭐 소폭 하락했죠. 아,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잠깐 시총 4조 달러 넘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. 네, 넘었었는데 금방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고요. 반면에 메타는 실적도 좋고 AI 투자 늘린다고 해서 급등했는데 반도체주는 분위기가 싸늘했어요. 반도체는 왜요?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% 넘게 급락했고 특히 암이라고 있잖아요. 거기가 13%나 폭락했어요. 13%요? 와, 암이 왜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요? 그건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. 개별 기업 뉴스 말고도요.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애플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아마존은 전망이 좀 기대에 못 미쳤고요. 아, 맞다. 멕시코 관세 유예 같은 그런 무역 관련 소식도 있었죠. 그런 것도 영향을 줬을까요? 네, 그것도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죠. 제약사 압박 말고도 시장 불안감을 키운 게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였습니다. 아, 인플레이션. 역시 이게 문제군요. 네, 연준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E 물가지수 있잖아요. 변동성 큰 식품, 에너지 빼고 보는 거. 이게 전월 대비 0.3%, 전년 대비로는 2.8% 올랐어요. 2.8%면 목표치인 2%보다는 아직 높은 거네요. 그렇죠? 이게 중요한 게 연준이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을 볼 때 핵심 지표인데 지난 1년 동안 뭐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낮추는 요인이 된 거죠. 소비자 지출도 약간 주춤했고요. 그렇군요.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 관세는 유예됐지만 뭐 인도나 브라질엔 또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무역 긴장감도 여전하고요.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좀 끈적끈적한데 그래도 고용 쪽은 괜찮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. 그건 좀 다행 아닌가요? 네, 그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.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.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노동비용 증가율인데 이게 2021년 이후로 가장 낮게 나왔어요. 노동비용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죠? 이건 이제 임금 상승이 현재의 높은 물가를 막 주도하는 핵심 원인은 아닐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금 물가 악순환 우려는 좀 덜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날 발표될 7월 고용 보고서가 이런 안정세를 계속 보여줄 거냐 여기에 딱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뭐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좀 끈적인다, 벨린,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, 자카렐리,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, 플러리, 이런 경고들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.
그렇군요. 근데 다시 그 FFN 정책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. 이게 단순히 뭐 제약사 주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 제약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. 예를 들면 제약사들이 R&D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냐. 혁신 신약 개발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우려가 큰 것 같아요.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이 MFN 압박은 단순히 제약사들 허리띠 졸라매라 이게 아니고요. 그동안의 어떤 위험 부담 크고 비용 많이 드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모델 자체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R&D 투자 위축은 불가피해 보이죠. 그렇죠. 돈이 안 되면 투자를 줄일 게니까요. 그런데 트럼프 서한에 보면 이런 말도 있거든요. 중간 유통 단계를 건너뛰는 직접 판매, DTC, DB 모델. 그러니까 제약사가 약국이나 도매상 안 거치고 직접 환자나 병원에 파는 방식인데 이게 만약 활성화되면 어떨까요? 아, 중간 마진이 줄어드니까 약값이 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소 바이오텍이나 아니면 복제약 만드는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. 또 앞으로는 뭐 AI 같은 걸 활용해서 더 싸고 빠르게 특정 환자 그룹에 맞는 그런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가성비 혁신, 이게 중요해질 거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. 오, 가성비 혁신이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근데 이 MFN 모델,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실행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많지 않습니까? 제약업계 로비나 뭐 법적 저항 같은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. 물론입니다. 현실적으로 실행되려면 많은 장애물이 있겠죠? 강력한 반발, 또 법적 다툼 다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강력한 정책 방향 자체가 산업의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당장 이게 실현되냐 마냐를 떠나서 제약사들은 이미 비용 효율적인 R&D나 새로운 유통 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아, 방향성 자체가 영향을 준다. 네. 그리고 이건 한국 바이오 기업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. 약간 압박이라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미국 시장 진입 방식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. 네, 한번 정리해보면요.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약가이나 압박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고 이게 또 아직 해결 안 된 인플레이션 우려랑 맞물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안정적인 고용이나 뭐 일부 기업의 좋은 실적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투자 심리는 이런 복합적인 우려들 때문에 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. 그리고 여전히 무역 관련 긴장감도 남아있고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MFN 약가 정책, 이게 제약산업 지형을 뒤흔들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끈질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행보와 시장 방향에 계속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. 빅테크 실적 발표는 좀 엇갈리면서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해진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단기적인 시장 반응이나 경제 지표 너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. 이렇게 강력하게 정부가 주도해서 약값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의료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부여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까요?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종류의 혁신 기술이나 치료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지 혹은 반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미래를 읽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